이분이 오랜만에 돌아오셨어요. 돌아왔습니까? 네, 아픈 몸을 회복을 하시고 키움증권 안석권 팀장님이 그렇습니다. 드디어 스튜디오로 나와주셨는데 또 오랜만에 ETF 저희가 주제 하나 잡고 네. 오늘은 천연자원 천연자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분도 또 오랜만에 이런 들어오시네요. 분도 다들 같이 이제 그러네요. 예, 예. 병마와 싸우셔서 네, 다시 그렇습니다. 돌아오신 두 분과 함께하네요. 미국 주식의 미치다 이항윤 교수와 함께 또 스튜디오로 모셔서 월가에서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주말 사이에 있었던 시장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주제부터 볼까요?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전쟁 우려에 나스닥이 배역 마켓에 진입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우지수 역시 주간 기준 5주 연속 빠지면서 3년 만에 최악 흐름을 보였다는 것도 보시면 되는데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바로 3대 지수의 주간 흐름을 보겠습니다. 네. 다우가 2%, S&P 2.9%, 나스닥이 무려 3.5%가 빠지면서 가장 어려웠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고요. 이유는 뭐겠습니까? 전쟁 때문에 그쵸. 빠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그 주말에 주말 라이브 혹시 보신 분 계시겠지만 네. 다 이미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얘기해서 혹시 모르신 분들은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요 그림이 나오는데요. 요 그림을 보시면서 금요일 날에 종가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 외의 기사를 제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혹시 보셨습니까 이거? 주말 라이브? 당연하죠. 예, 봤습니까? 봤습니다. 우리 다 나왔고요. 네. 출동해갖고 저 총출동. 총출동 4명, 3명인데요. 3명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쭉 할 거니까요. 주말 라이브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기사가 뭐냐면 전쟁에 대한 기사인데 지금 17일째 전쟁하고 있고 잠시 후면 18일째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미사일 공격을 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어려워지고 있다 하고 있는데 솔직히 옆에 보시는 이제 러시아 사무총장이 러시아가 화학무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발표하면서 더 무거워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화학 무기라 화학무기. 하면 핵을 이게 말하는 걸까요? 화학무기라는 거는 그 핵무기라고 보통 표현하고요. 네. 화학무기는 생화학무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가스 같은 걸 퍼뜨려 갖고 사람을 죽이는 일종의 전쟁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약간 묵직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 만약에 진짜 화학무기 사용한다 그러면 이거는 푸틴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냥 이제 정말 최악으로 막 가는 거죠. 막 가는 거. 향하는 예, 거고 예. 지금도 사실 주말 사이 있었던 다양한 소식을 들었더니 뭐 시체가 너무 많아서 뭐 집단 매장을 할 정도의 수준이다. 그렇습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런 기사와 예. 함께 또 키우 그 수도죠. 키우 수도. 예. 거기에도 또다시 대대적인 공격이 일어난다라는 네.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전쟁이 뭐 3차 회담까지 이어졌지만 계속된 민간인들의 희생이 그렇습니다. 나타나고 있다라는 네. 게 참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뭐 우크라이나 그만해라 뭐 이런 그 것도 시간이 잠시 후면 7시가 되면 거기가 14일 날짜 밟거든요. 네. 우리가 시간 차가 7시간 차가 나는데 솔직한 얘기로 오늘은 전쟁을 하지 말고 뭔가 평화회담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조금씩 기사 보셨습니까? 어떤 기사요? 약간 사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네. 평화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아, 정말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릅니다만 네. 어떤 걸로 회담을 할까요? 어떤 전쟁 하지 말자는 하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은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최악으로 같아요. 네. 너무나 치닫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사실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도 자국민의 희생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그렇죠. 때문에 어떤 그렇죠. 좀 중간 타협지대를 좀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 이건, 오늘 좋은 기사가 나오기를 바라보고요. 네, 시장이 자, 3년 만에 다우지수의 최악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5주 연속 빠지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1.0%, 1.9%, 0.1%, 1.3%, 2%까지 5주 연속 빠지면서 근 한 달 내리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우가요, 다우가. 다른 네. 것도 아니고. 해서 지금 다우처럼 잘 버티는 지수까지 빠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고 많은 분들이 주식을 포기할까 하는 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지금 우리가 거의 2달 넘게 좀 지지부진한 시장이 연출이 되고 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딱 코로나 발발했을 때 엄청나게 급락했다가 다시 급반등하는 그런 시장이 전 차라리 난 것 같아요. 털어내고. 코로나처럼?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사실 그 전부터 전쟁 이전부터 이제 금리 인상이나 좀 뭐 여러 가지 좀 옥죄다라는 그런 분위기와 함께 지지부진했다가 전쟁 관련된 이슈로 다시 한번 더 하락하는 그래서 언제 회복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회복이 돼도 찔끔 이런 게 저는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전쟁이 끝나도 후유증이 있지 않겠습니까? 있죠. 얼마나 길어질 건데 걱정스러운데 어쨌거나 빨리 전쟁부터 끝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말씀드렸고요. 유가. 유가인데 유가도 역시 130까지 갔습니다만
불과 3개월 전에 68달러였습니다. 68달러. 유가가 말이죠. 제가 딱 찍어드렸는데 12월 20일자가 68을 찍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을 할 수가 있을지. 주식도 2배가 올라오기 쉽지 않아요. 짧은 기간에. 그러니까요. 유가가 2배 기간 짧은 기간 동안 2배가 올라온 건데 네. 그만큼 우리 실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맞아요. 물가도 올린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기사인데요. 그다음 기사는 나스닥 100에 이어서 나스닥 지수까지 데스크로스에 진입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확인시켜 드립니다. 네. 오히려 진입한 이후에 더 하락이 심해지는 모습 보여갖고 보통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스크로스 이후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간이 한 3개월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한참 동안의 그 지수는 어려울 것 같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많은 분들이 데스크로스를 하고 데드크로스 말씀하시는데 네. 미국 현지에서는 데스라는 말을 더 씁니다. 우리는 네. 데드라는 데드란 말 표현을 쓰죠. 쓴 네. 게 쓰를 네. 드로 그냥 발음을 하는 거죠. 데드크로스라고 데드. 그죠, 그죠. 근데 원래 데스크로스니까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이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나스닥이 20%가 넘는 베어마켓 진입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나스닥 20%, 나스닥 100이 20% 똑같이 진입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역시 하락에 대한 장기간 하락이 좀 염려가 되는 구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도 한번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됐고 베어마켓에 진입을 했다. 뭐 베어마켓 진입 얘기는 계속 하고 그렇죠. 있어요. 근데 베어마켓 진입할 때쯤 되면은 다시금 시장이 또 한 2, 3%대 올라왔죠. 반등을 올라왔습니다. 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중요해요. 오늘 밤, 오늘 밤. 내일 증시가 네, 과연 중요하죠. 반등에 나설 수 있을지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합니다만 이게 2번, 3번 연거푸 일어나면 네. 반등이 그게 금방 안 나오더라고요. 통계 바닥 봤더니. 다지기 뭐 이런 거 안 하나? 좀 이렇게 지금이 다진 바닥이고 다음에 올라오는 거 음.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기원해야죠.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경제 지표 발표된 부분을 보면은 지난주에 저희가 네. CPI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보시면 일단 CPI는 7.9%가 나왔는데요. 네.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유가 만약에 125달러 가게 되면 다음 달은 8%, 그렇죠. 200달러면 9.7%까지 올라간다는 게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게 바로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증거거든요. 그 유가 때문에 예, 유가 CPI가 때문에. 내려갈 예. 수가 없는 거죠. 7.9도 높은데 8, 9.7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떤 분들 10%까지 보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만큼 물가는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CPI가 보통 한 2%. 보통 네. 2% 그쵸. 아주 크면 3%죠. 근데 지금은 그거의 2~3배가 나오니까 네. 상당히 높아진 게 아닌가 싶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만 이미 많은 분들이 물가 때문에 어려워하는 게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운데 소비자 신뢰 지수가 11년 만에 최저치인데 이 소비자 네. 신뢰 지수가 최저치라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소비가 얼어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일단 유가 많이 올라오면서 특히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우리 여동원 앵커처럼 연봉이 많이 올라가는 분 상관없겠지만 올라가지 않는 분도 어렵거든요. 그것들이 누가 반영이 되면서 올리나요? 지금 11년 만에 59.7을 보여주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은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물가가 이렇게 확 튀어버리니까 특히나 이제 뭐 원유뿐만 아니라 그렇죠. 뭐 원자재 가격, 뭐 상품 가격, 곡물 가격 다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 소득 한번 계산하면 좋은데 네. 우리 여동원 앵커처럼 많이 올라간 임금 인상분 아니, 빼기 누가 많이 올랐다는 건데. 현재 물가 7.9를 하면 딱 나오거든요. 아마 네. 마이너스입니까? 양수입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 양수겠지만 저는 체감하는 건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장바구니 물가 그러니까 우리가 10만 원 들고서 일주일치 장 볼 수 있을 것 못 같으세요? 봅니다. 못 봐요. 예. 정말 그 옆에 가서 알뜰 코너 가서 뭐 이렇게 날짜지나 네. 그런 채소 이런 거 사지 않는 한 너무 힘듭니다. 저도 3살만 한 번씩 기름을 넣고 있는데 네. 막 떨립니다 손이 낼 때마다 비용 이게 낼 때마다. 바늘이 달라져요. 저는 네, 맞아요. 항상 딱 맞습니다. 고정되는 네. 6만 원씩 맞습니다. 주유를 네. 하거든요. 맞습니다. 6만 원 주유를 하면 예전에는 이제 거의 많이 이게 찼다면 지금은 확 바늘이 꺾여져 네.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좀 진짜 떨어지기 원하는데 아직까지는 상황.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주간의 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애플 큰형님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5.27%. 신제품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많이 왜요? 빠졌고요. 그 저가 핸드폰 이번에 나온 거 기사로 봤을 때는 엄청 뭐 호응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금은 하던데. 전쟁 때문에 묻혀 있는 그런 모습이죠. 아. 묻혀 있는 그런 모습이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습니까? 혹시 여도 랭크는?
신제품에 대해서? 사실 저는 되게 얼리 어답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휴대폰도 사실 동생이 쓰던 거 빌려서 그렇습니까? 네, 받아 예. 써서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죠. 애플의 때를 잘못 만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하필이면. 것 같습니다. 음. 예. 2번. 2번이 좀 안타까운 건데요.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 플랫폼스죠. 6.22%가 빠지면서 드디어 고점대비 반토막이 나는 결과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페이스북. 50%가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이게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 한 5위권 예, 내외 있지 5위권이죠. 않습니까? 5위권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하락을 했고요. 아마존은 약세의 모습 보였는데 이게 왜 빠졌습니까? 주식 분할 소식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하락해서 안 좋은 거니까 빠진 하락한 겁니다. 건데 예, 이 정도 그래서 빠진 일단은 것도 아니죠. 빠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메타 플랫폼스가 언제 하락을 멈출지가 관심이 큰데요. 여전히 월가에서는 하락에도 이어질 걸로 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번. 3번은 원래 잘 버텼던 종목들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카콜라, 펩시콜라, P&G, 필립몰스까지 크게 빠졌습니다. 거의 10% 안쪽까지 빠졌는데 왜 빠졌냐면 러시아에 탈출하면서 러시아의 매출 접으면서 많이 빠졌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콜라를 많이 드신대요. 러시아 분들이. 그래요? 근데 일단은 못 드시니까 주가가 빠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뭐 콜라도 그렇고 코카콜라도 그렇고 펩시코도 그렇고 네. 동일하게 7%대 필립몰스까지, 하락을 했다. 예, 빠지는 필립몰스도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예. 하락을 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자, 다음에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네. 3월 16일 날 금리 FOMC. 인상 여부인데 지금은요 보시는 것처럼 0.25%가 거의 확실히 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파월 연준의장의 어떤 성격을 보게 되면 전쟁이 난무하고 있는데 그렇게 무리한 얘기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무난한 얘기. 그래서 0.2 올리고 올해 한 네. 7번 정도 금리 인상하겠다 정도까지 보기 때문에 왜 그러시죠? 아니 근데 7번 인상은 원래 예상을 했던 부분이라서 예상한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좀 줄여야 시장이 줄여야지. 좀 이렇게 안도하지 않을까. 줄이면 물가 급등하겠죠. 물가를 못 예, 잡는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기정사실화로 예, 이제 그렇습니다. 받아들이고 우리는 예. 시장 전략을 짜야 된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염두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자,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좀 고마울 만한 거를 좀 겨우겨우 좀 찾아보도록 힘들었습니다. 하겠습니다. 힘들었어요. 느린 거죠, 힘들었는데 요새 계속 아마존 준비했습니다. 아마존 고맙다, 아마존. 한 줄 20주로 주식 분할 발표했는데요. 6월 6일부터 반영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반영이 되면 주가가 약 150달러 거래가 될 거니까요. 수많은 분 매수하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테슬라 같은 경우나 뭐 애플 같은 경우에도 주식 분할을 하고 나서 물론 이전에도 주가가 올랐지만 하고 나서 좀 더 가볍게 상승세를 보이곤 하잖아요. 네. 아마존도 그러면 비슷하게 아마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전쟁 때문에 글쎄요. 지금 알파벳도 6월쯤 많이 되면 좀 괜찮지 6월쯤 않을까요? 되면 괜찮겠죠. 근데 지금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또 판단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지금 워낙 많이 들려갖고 이제 두려우신 거죠. 그렇죠. 판단할 수 판단하지 없죠. 않고 예. 그냥 내피셜만 말씀드리면 그 정도가 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되었더라. 예, 되었더라. 라고, 예, 통계를 보게 되면 알려드립니다. 되었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고맙다. 다음 고맙다는 이거가 CNN 기사를 오늘 가져온 건데요. 고맙다 새생명이죠. 지금 폭격이 심해지고 있는 병원에서 한 여자분이 아이를 출산했는데 딸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희망찬 새로운 출발을 딱 문구를 넣어주면서 앞으로 희망을 가져보자 했던 그림이거든요. 정말 고마운 그림이 아닌가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힘든 와중에 또 일상을 살아가는 그렇습니다. 많은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제대로 된 평범한 일상이 다시 좀 돌아오기를 바라봅니다. 얼마나 네. 힘드셨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빨리 끝나야 되는데 네. 고맙다 썸머타임 덜 피곤한 투자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이건 부사장님이 굉장히 마음을 저 엄청 네. 기분 좋습니다. 오늘 밤에 22, 30분부터 05시까지 거래가 되니까요. 네. 이 시간에 거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부터 11월까지 지속이 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사장님이 항상 이제 6시에 마감되면 저희가 6시 30분에 네, 그렇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 실시간으로 자료를 준비하시는 시간 너무 굉장히 힘들었어요. 타이트하셔서 네, 그동안 많이 힘드셨는데 네. 이제는 좀 여유롭게 이제는 여유롭게, 오전에 네. 커피 한 잔의 여유 즐기시면서 편안하게 해보겠습니다. 자료를 또 네. 마련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쉽지 않은 시장 가운데 고맙다 세 가지 확인을 해봤고요. 시장 상황은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고 잠시 후에는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셀트리온 홍삼정 하루 면역 케어. 홍삼 들어간다 쭉쭉쭉쭉쭉 셀트리온 홍삼정 홍삼 함량은 쭉 올리고 가격 내려간다 쭉쭉쭉쭉쭉 셀트리온 홍삼정 가격은 쭉 내렸다. 홍삼정 하루 면역 케어
ARS 문의 1688-1131.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송기룡 부사장의 3프로TV 강의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3프로TV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직업이 바뀔 게 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공채가 사라질 것 같다. 이유는 사고와 시선, 의사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송기룡 부사장의 세상을 읽는 방법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십시오. 변화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6시 48분 지나고 있고요. 오랜만에 이분과 함께합니다.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 다시 돌아왔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네. 2주 네. 만에 밖에 2주 나왔습니다. 만입니까? 네.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체력이? 아프셨다고. 지금 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전히 이 잔당들이 남아서 여기저기를 좀 괴롭히고 있어서 이 오미크론이 증상이 굉장히 미미하다라고는 하지만 사바사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미미하지 않아요. 네. 미묘하지 아, 않습니까? 네, 미미하지 않습니다. 네. 그 파파 정도 하나요? 죄송해요. 파파 이상인 네, 것 조금 더. 같고요. 이상이었다고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두통에 어지러움증이 겹치면서 지난주에 출근을 못했어요. 집에서 재택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어서면 핑 도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또 인터넷에 많이 올려주신 거 보면 설사도 많이 하시고 또 피부 발진도 많고 그러니까 증상이 되게 많은데 다행히 저는 설사는 아니었는데 변비가 또 왔어요. 저는 원래 변비가 없거든요. 잘 못 드셨나 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빨리 나으려고 잘 먹었는데 오히려 변비가 와서 또 고생을 하고 어지러움증 때문에 출근을 제가 못할 정도였으니까 네. 엄청 심했고요. 그리고 격리가 풀리고 나서 더 아팠어요.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이 회사로 증상이. 다시 나와야 한다라는 그 압박감에 더 아픈 거 아닐까요? 그건 오늘이 그런 것 같고요. 지난주는 그래서 그러니까 편하게 좀 마음 편하게 있으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 오히려 몸이 불편하니까 더 마음이 또 더 불편해지는 거죠. 하루빨리 또 완벽하게 네. 또 완치가 네네, 조금씩 계속 되시기를 올라오고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네, 빨리 바라봅니다.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티브 얘기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불확실성의 시대, 주목해야 할 관련한 천연 자원 관련한 투자 네. 관련. 그러니까 요즘에 관련해서 다들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렇죠. 이미 사실 되게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고요. 그리고 2주 전에 제가 네. 에너지 관련해서 유가 관련된 그쵸. 기업들, 에너지 기업들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댓글로 음. 이미 많이 올랐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느냐 네. 했는데 2주 사이에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14%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일단 지금 전쟁 상황에서 전시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이 얼마나 더 오를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좋겠고요. 또 네. 주말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걸 봐서는 빨리 끝내려고는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빨리 손을 들고 나올 것 같지는 또 않고요.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는 계속 백기투항하라는 네, 거잖아요. 네. 계속 오늘도 뉴스 보면 우크라이나 쪽은 협상 중이다라고 하는데 러시아는 아니다, 우리 내일부터 할 거다, 월요일부터 협상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서 서로 약간 그 신경전을 또 벌이고 네.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주 FOMC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지표 발표도 있는데 가장 초점이 되는 거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동향 앞서 자우섭 부사장이 말씀해 주셨지만 전쟁 3주차를 맞아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변동성이 더욱 커지는 모습 보였고요. 또 다우는 5주째 하락했고 올해 들어서는 벌써 9%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정규시장 마감 후에 지수 선물도 또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2% 넘게 하락하면서 끝나서 잠시 후 이제 또 지수 선물 시장 개장을 할 텐데 지금 전쟁 상황을 봐서는 역시나 오늘도 약세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2022년 들어서 지수 등락률 살펴보면 나스닥이 한 벌써 18%, S&P 500이 12% 정도 빠졌고 러셀 2000은 그나마 최근에 덜 빠지고 좀 오르는 모습 보이면서 12% 정도 빠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와. 매주 보여드리는데 에너지가 제가 이 에너지 섹터 지지난주 보여드렸을 때 얘가 23%였어요. 근데 2주 만에 에너지가 거의 37% 이상 더 올랐죠. 올랐고 유틸리티가 오히려
지난주에 좀 약간 강보함 나타내면서 유틸리가 더 올라오는 모습 아니 보였습니다. 워런 버핏의 버크셔 서웨이는 그 기업 뭐죠? 9% 올랐어요 지난주에만. 더 산 기업. 옥시덴탈 네, 페트롤리움. 옥시덴탈 네, 페트롤리움 네. 더 샀더라고요. 네, 그 얘기 고점이 나오면서 아니다라는 거죠. 같이 올랐는데 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오히려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그렇습니다. 주가가 좀 네. 빠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에너지가. 이렇게 보면 진짜 주식을 해야 되나 네. 미국 주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맞아요. 하실 것 같아요. 오히려 국내 증시가 어떻게 보면 더 강한 모습을 지금은 보이고 있어서 네. 역시 그래도 국내가 낫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일단은 현재로서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저도 제 계좌를 안 열어본 지가 벌써 한 달 이상 됐기 때문에 정신 건강에 그게 좋죠. 네. 네. 그리고 상황만 계속 체크를 해주시면서 상황 보시고 제가 매일 아침에 또 그 마감 시장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네. 내용까지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네. 올해 들어서 누적 수익률을 좀 살펴봤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S&P 500 등락률을 살펴보면 에너지가 독보적으로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가 올해 들어서 이제 9% 뭐 나올라 대단합니다. 상승하고 있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앙에서 제가 네모 박스를 네모나게 쳐놨는데 네.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오. 얘도 한 20% 정도 올랐습니다. 올해 네. 들어와서 네.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원자재 오늘 말씀드릴 원자재 관련 그리고 방산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거 말씀드리고요. 아니 저는 ETF 근데 궁금한 게 네.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의 그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거의 50%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도 애플이 13% 가까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9% 올랐다라는 거는 굉장한 선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마 5월 그 주주총회 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버크셔 해서웨이는 대부분 이 그러니까 금융 투자 포트폴리오에 관심을 많이 갖고 보시잖아요. 근데 버크셔 해서웨이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이코라든지 네. 여러 사업을 보험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철도 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제조 관련 또 서비스업, 보험 그리고 뭐 부동산 이런 서비스도 되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수익을 계속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자체에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네.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고 보셔야 할 거고요.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평가 때문에 분기별 손익에 영향을 일부 미치긴 하지만 버크셔 해서웨이가 영위하는 사업들은 여전히 계속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 기업들이 하시면 혹시 되겠습니다. 비상장이죠? 비상장 대부분은 비상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확인이 안 되는 거죠. 네. 돈 잘 번대요, 근데 맞아요. 그런 사업들이. 네네. 그거 나중에 또 특집으로 네네. 한번 그거는 특집으로 한번 해. 제가 따로 네. 따로? 한 4월 5월 버크셔에서의 주주총회 전에 4월 전에? 중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좋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 ETF의 올해 네. 등락률을 봐도 또 네, 에너지 일단 관련해서. 좌측 중단에 보시면 이제 박스 쳐놓은 게 에너지 섹터 수익률 XOP 올해 들어서 32%, XLE가 38% 올랐고요. 그리고 그 하단에 XM이라고 오늘 소개해드릴 건데 이게 광산, 채굴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예요. 얘도 뭐 33% 가까이 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고 이제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 글로벌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 채굴 기업들 그리고 에너지 관련해서 또 생산 기업들 그리고 커머더티 관련 기업들은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 그 점 포인트로 좀 보시고 해외 시장 중에서는 독일이 최근에 지난주에는 독일이 많이 올라왔는데 올해 들어와서 보면 브라질 주식 시장이 한 18% 정도 올라왔습니다. 오히려 이런 인플레이션이나 전쟁 이슈로 해서 오히려 수혜를 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FOMC보다 전쟁 상황에 따라서 유가를 계속 보셔야 되겠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FOMC는 대부분 지금 25bp 인상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것만 더 참고하시면 좋을 거고 전쟁이 계속되면서 에너지하고 원자재 가격이 변동성이 더 커질 거니까 이 점 인플레이션에 영향 미친다 보시고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지난주에 니켈이 거래가 중단됐는데요. 정말요? 오늘 월요일자로 다시 이제 거래가 시작이 된대요. 너무 많이 올라서 중단시킨 네. 건가요? 그래서 니켈 가격이 또 다른 원자재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니켈의 움직임도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이번 주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발표 있는데 그것보다는 역시 전쟁 상황에 더 포인트를 두고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그래서 뭐냐, 천연자원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에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국내에 많이 그나마 좀 알려진 기업들은 XME라고 해서 그 금속하고 채광 기업에 투자하는 ETF, XME 앞서서 보여드렸지만 요 ETF 외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천연자원 하면 에너지 있고요. 그리고 금속, 또 기금속, 금, 은, 거기다 우라늄, 철광석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를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고민했던 게 커머더티 선물 현물에 투자하는 ETF를 소개해드릴까, 아니면 천연자원에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를 소개해드릴까 하다가 일단 기업 중심으로 좀 살펴보는 게 좋겠다 맞아요. 싶어서. 저는 그 가격의 움직임에 네. 따라서 선물 시장에 투자하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파생 상품이고 네. 거기다가. 네. 그리고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기업들의 실적은 이 다음 분기, 다음 분기에 영향을 미치니까 중장기적으로 보면 물론 사실은 뭐 연간 기준으로 본다면 그런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는 기업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 해서 천연자원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네. 5개를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네. 특히 저도 요 GUNR이라는 ETF는 사실 좀 낯선 ETF긴 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다양한 천연자원에 투자하는 ET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한 $45 정도 되고요. 네. 운용자산 규모도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가장 크네요. 국내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 ETF가 아닌가 싶고요. 현재 배당도 한 3% 이상 차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XME는 금속 채광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현재 한 $34억 정도의 운용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에너지 가격,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많이 그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그 천연자원 중에 하나가 바로 우라늄이잖아요. 네. 우라늄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URA도 현재 운용자산 규모 $18억 정도 되고요.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요거는 연 기준으로 배당을 주는데 한 5.6% 정도 배당을 제공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IGE라고 해서 이거는 북미의 천연자원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약 $8억 8천만 운용자산 가지고 있는데 제가 IGE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러시아라든지 각 국가들이 자국의 천연자원에 대해서 이제 수출에 대한 제한을 많이 걸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재 걸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천연자원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IGE도 상대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IGE의 주가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이 뒤에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SLX는 과거에는 많이 알고 계셨을 거예요. 이제 철광석 그리고 철강 업체에 투자하는 ETF인데 최근에는 사실 그게 관심이 없었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엔데믹으로 가면서 원자재, 소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철강 기업들의 주가도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산업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구리하고 이제 철이니까 철에 대한 관심도 가지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SLX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배당도 연 기준으로 한 6% 이상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요 ETF의 투자 대상하고 섹터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면 GUNR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 천연자원, 채굴과 생산업체에 두루두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소재가 51%, 에너지 29% 정도 되는데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112개 정도로 돼서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XME 같은 경우에는 S&P 500에 속해 있는 금속과 채광 업체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32개 기업 보유하고 있고 URA는 글로벌 우라늄 채굴 및 원자력 부품 생산 업체, 그러니까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 비중이 5%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58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GE는 111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천연자원 관련 업체들에 투자하는 ETF, 그리고 SLX는 글로벌 철강 관련 업체에 투자하고 있고요. 25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이제 보유 종목은 사실 살펴보시면 될 거고요. 좀 낯선 기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GUNR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관련 기업들하고 주요 천연자원 관련된 기업들, 리오틴토라든지 코테바, 발레 이런 기업들 보유하고 있고요. XME도 뭐 알코아라든지 우라늄 에너지, 뭐 로얄 골드 등 이제 관련된 금 채굴
광산 업체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RA는 카메코, PHYS, 뭐 넥스젠 에너지 등 그 우라늄 관련된 기업들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IGE는 쉐브론, 엑슨모빌, 코노코필립스 이렇게 해서 그 외에 프리포트 맥모란, 뉴몬트 등 에너지하고 뭐 채광 기업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LX는 발레, 리오틴토, 뉴코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스틸, US 스틸이라고 흔히 하는 철강 업체들 관련 기업들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건 수익률이니까 수익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UNR 같은 경우에 올해 들어서 한 15% 이상의 주가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XME 같은 경우가 올해 들어서 30% 이상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URA도 2월 달까지 많이 오르다가 3월에 조금 주춤한데요. 13% 상승했고 IGE 26% 그리고 SLX가 18% 올랐는데 최근 3개월을 살펴보면 XME 같은 경우에 거의 38% 정도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최근 1년 단위로 보면 URA가 50% 이상의 주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 이게 숫자로 보면 좀 낯서니까 그림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년간 주가 움직임 보시면 이런 움직임을 지금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전부 다 하방압력 받아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큰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XM이 40% 이상 상승하고 있고 IGE도 35%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서 천연자원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가지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올해 들어서 2022년 누적 주가 수익률 살펴보면 XME가 30%, IGE 26%, 그리고 SLX가 18%, GUNR이 15% 정도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전쟁 상황이 뭐 단기간에 끝나더라도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 그리고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따라서 원자재에 대한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속 그 상방 압력을 어느 정도 유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차트로 놓고 봤을 때 GUNR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좀 상대적으로 좀 크게 보이고 또 XME가 지금 5개 ETF 중에서는 최근 5년간의 수익률 평균도 괜찮고 최근 또 단기간으로 3개월로 봐서도 괜찮은데 그 XME가 가장 매력적인 건 지금 보면 가장 많은 운용자산 규모는 GUNR인데 GUNR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에너지 기업들을 보유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운용자산 규모도 많이 커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사실 국내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가 눈에 잘 띄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신에 XME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팬데믹 이후로는 꾸준히 지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소개해드린 ETF 중에는 XME가 그래도 그나마 변동성이 좀 가장 적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으로는 IGE를 좀 살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뭐 관련된 천연 자원의 가격의 급등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뭐 선물 관련해서 투자도 하시고 그럴 텐데 지금 평균적으로 뭐 5년의 흐름 봤을 때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안정적인 10% 이상의 수익을 평균적으로 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참고해서 보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ETF 관련해서 오늘은 천연 자원 관련된 ETF 소개해드렸고요. 지금까지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세요 이 소리? 닭고기는 많이 커 맞죠? 나도 아는데 닭고기는 많이 커. 닭고기는 많이 커 많이 커. 대한민국 최초의 닭고기 브랜드 마니커. 이제 마니커 닭고기 먹고 많이 크세요. 닭고기는 많이 커. 어느 날 3프로TV로 날아온 편지 한 통. 안녕하세요. 3프로TV 강의에 감사를 표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자 노력했지만 코로나로 인한 항공업 침체로 취업에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매일 3프로TV 방송과 온라인 강의를 들었고 4천만 원으로 시작한 투자는 어느덧 큰 자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3프로TV를 통해 배운 올바른 철학과 투자를 지속하며 더욱 겸손해지고 배우고 실패를 경계하겠습니다. 사연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런 투자 경험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프로TV 최초로 시청자 감사제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들의 업종 기초교육부터 사경인의 실전 투자 아카데미까지 3프로TV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스테디셀러 강의 6개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여러분들과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은 또 따끈따끈한 소식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들 네. 이번 주 출발하는 선물 시세 네. 말씀드리려고요. 네. 선물이 오늘 0.4% 정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연준의 금리 결정이 나오는데 대부분 다 예상한 대로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안도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쭉쭉 올라가고 음. 오늘 한번 기가 막힌 상승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참 딱 그렇게 이제 나스닥이 베어마켓 네. 진입할 것 같으면 반등하고, 반등하고. 예, 예. 바닥 다지기 예, 예. 전문 용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바닥 다지기 예. 좋네요 표현. 예, 예, 바닥 좋습니다. 다지기가 예. 좀 나타나서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 이상 좀 지금 스트레스 엄청 받고 말도 계시거든요. 못합니다. 더 이상의 예. 스트레스는 없었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분 오랜만에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오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헬스케지셨어요. 헬스기요? 네. 아, 그랬으면 좋겠네요. 헬스케지신 것 같은데. 저는 이상하게 후각도 더 좋아지고 네. 미각도 좋아지고 모든 감각이 예민해졌나요? 예, 머리도 더 자라고. 어, 네, 이상합니다. 저는. 이제 괜찮으신 거죠? 99.5% 네. 정도까지 회복됐죠. 다행입니다. 네. 자, 쉬는 사이에도 사실 계속 열의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시장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오늘 앞서 부사장님도 선물 얘기하고 있지만 네. 저는 뭐 선물 그런 거 잘 모릅니다. 다만 시장은 아쉽게도 5주 연속 하락한 게 팩트가 그쵸. 되겠고요. 물론 이제 6주 만에 크게 올라가면 좋겠지만 늘 말씀드리고 주말에도 아주 강조드렸다시피 지금 뭔가 좀 아주 분산이 잘 되면서 겸손하게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시장 아주 간단합니다. 시장은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죠. 다만 기다림을 그냥 정화서 떠놓고 기도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요. 다만 뭔가 좀 준비를 하면서 훗날에 대비하는 그런 부분에 어떤 기다림이 있을 텐데요. 지금은 시장의 변화를 대비하면서 조금씩 어떤 거에 세상 변화를 내가 동참할 수 있을지 아니면 세상에 역행하는지에 대한 약간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는 그 정도 자세면 뭐 차고 넘친다라는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도 없고 네. 너무 큰 기대를 가질 필요도 없다는 생각 갖고 있겠고요. 아주 단순하게 보면 시장은 지금 약하잖아요. 어찌됐건 우리가 그 이론적으로 약세장, 강세장을 떠나서 아주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 미주밀 보신 분들한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강한 증시라는 거는요. 크게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강한 주식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남들이 갖고 있는 것도 다 올라가는 시장입니다. 웬만한 것들이 다 올라가는 것이 강한 주시장인데 지금은요. 딱 역설적으로 보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수많은 개인 투자가들,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잘 안 갖고 있는 것들만 오르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갖고 있는 것만 오르기 때문에 이거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자꾸 속상해요. 속상하면 야, 나 팔고 저걸 살까? 아니면 저걸 더 사야 되나? 팔아야 돼. 이런 고민들이 많잖아요. 그게 약한 증시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한 증시에는 지난 주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기다리고 여유를 갖고 영미야 기다려.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주간 단위는 앞서 열일 안부장도 얘기했지만 에너지만 올라갔거든요. 에너지가 딱 S&P 500에서도 한 4~5% 될까 말까 합니다. 요즘 올라서 그렇죠. 이건 미국 사람들 별로 안 갖고 있거든요. 그것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떨어지는 시장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어떤 것들이 올라가는 건데 어떤 것들이 올라가냐. 역설적으로 딱 보여드리면 지난 주간 단위로 쉐브론이 올라갔어요. 네. 쉐브론 이런 거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쉐브론을 표현을 되고 뭐 엑선모빌로 해도 되고 무슨 뭐 옥시덴탈로 해도 되고 뭐 다 똑같습니다. 다이아몬드 백 에너지가 됐건 에너지가 올라갔는데 그냥 현상적으로 보여드립니다. 쉐브론이 7.7% 올라갔는데 많은 분들이 안 갖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캐터필러가요 1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캐터필러 갖고 계신 분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캐터필러가 왜 쉽지 않냐면 이게 지나가다 본 분도 있죠. 브랜드를 그러니까 그 중장비를 본 분도 있지만 일단 슈퍼에서 파는 게 아니고 홈쇼핑에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굳이 따지자면 이제 이유는 달 수가 있어요. 캐터필러는. 그러니까 전쟁에서 그렇게 수많은 많이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건물도 무너지고. 그럼 뭔가 좀 다시 복구하려 그러면 잔해라도 치워야 되잖아요. 그래도 캐터필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요. 지금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 굴이라도 더 사봐야 되고 리드 이런 거 막 찾아야 되잖아요. 납이나 아연, 알루미늄 개발에 찾아야 되잖아요. 뭔가 또 캐터필러 같은 일이 필요한 거예요. 마이닝을 할 때. 네,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전통적으로 보면 캐터필러가 올라가는 시장은 좋았던 시장이 아니다. 역설적으로 안 좋았던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캐터필러는 대표적으로 소위 인플레이션 시기
이런 식의 강했던 주식입니다. 산업재가. 그래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걸 사실 필요도 없겠고요. 크게 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시장 자체가 이런 걸 보면서 재미가 없는 시장이라는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모자이크 같은 경우 지난주에 기억하세요?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하나투자의 김 부장 나오셨잖아요. 맞아요. 그때 그때. 농사 얘기했을 때 모자이크. 저는 이제 딱 보면 알거든요. 시청자들이 댓글 보면 저분은 무슨 얘기하냐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는 쫙 멋있게 나왔잖아요. 있는 분이지만 하는 얘기는 농업 얘기하니까 별로 관심들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올라가잖아요 지금요. 네. 그렇죠. 모자이크 대표적인 비료 회사거든요. 네. 그거 들으셨지만, 근데 아마 그렇다고 해서 모자이크 관심 있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하루에 이 방송을 끝나고 나서 보면 30만 뷰 이상 뷰가 나오지만 제가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모자이크를 사신 분이 5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 그게 바로 역설적으로 보면 시장이 재미없는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반대로 시장이 좋으면 이런 것도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아닌 것들이 있죠. IT도 올라가고 금융도 에브리바디 올라가는 그게 소위 강세장의 특징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시장은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여유를 가셔야 되겠다. 여유 좋죠. 여유를 가져. 여유. 기억.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면 좀 더 좋은 미래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앞서도 나스닥이 무슨 약세장에 들어가네 만에 다우지수가 결국 지난주에 이제 주말에 보면 다시 위로 올라갔지만 고점 대비 10% 떨어져 갖고 그래서 커렉션 조정 장세에 들어가 있잖아요. S&P 500도 들어가 있고 이랬을 경우에 그 이후에 어땠는지 정도 물론 확률이지만 역사적 교훈은 필요하다 보는데요. 이런 날 주식 너무 민감하게 보지 마시고 오늘 앞서도 얘기 나오지만 물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만날 수 있다, 협상도 하고 있다면서 한국 시장도 올라갈 줄 모르죠. 네.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너무 거기 예민하게 보지 마시겠고요. 이런 그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인데요. 왼쪽은요. 다우지수가 지난주에 10% 이상 떨어지는 조정장 들어갔잖아요. 조정장 이후에 어땠느냐는 거죠. 한 달, 3개월, 6개월입니다. 12개월 후에 8.7%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최저바닥에서부터는 20% 이상 올라갑니다. 지금 최저바닥이. 근데 최저바닥이 언제인지 모르죠. 다음은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나스닥이 지난주에 20% 떨어졌는데요. 나스닥이 한 달 지나면서 때까지는 큰 영향이 없었지만요. 3개월, 6개월, 1년을 두면 예의 없이 다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좀 여유를 갖고 지금은 어렵지만 분산 투자가 잘 돼 있고 시장에서 아주 역행하는 종목들만 구성돼 있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장을 쫓아간다 그러면 앞으로 최소한 3개월까지 모르겠지만 6개월, 12개월 되면 아마 대부분이 지금보다 상당히 위에가 있을 거고 아주 이상한 종목으로 이상한 종목 막 적자 회사 하나만 몰빵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제가 드릴 말씀 대부분이 다 플러스 이상 가 있을 겁니다. 전체 잔고에서 100이라는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대부분이 아마 15에서 20% 정도 평균적으로 많은 분 30% 정도 손해 났겠죠. 고점 대비입니다. 고점 대비 여러분들의 원본이 본전이 아니라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 고점을 다시 회복하지 않았을까요? 분산만 잘 돼 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느끼시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걱정이 드는 거는 계속 나의 계좌를 확인하면서 걱정이 드는 것 같아요. 계좌를 아까, 확인을 해서 마이너스가 돼도 근데 좀 마음의 여유가 있고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있다가도 회복이 되겠지라는 그렇죠. 또 계속 그냥 큰 역사적인 거시적인 흐름을 보면은 괜찮은데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투자할 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HTS를 잠근 지우세요? 기능을 두고 잠근 기능 잠궈 버리면 나도 못 열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솔직히 왜냐면 비밀번호 잠깐 어차피 설정해 왜냐면 놓고. 저희가 주식을 지금 파는 게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교수님. 맞지 않습니까? 팔아도 못 쓰게요?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아예 내가 설정해 놓은 다음에 매도를 못하면 더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안 보는 게 답이다. 오히려. 네, 그런 제 생각에는. 그런 얘기는 뭐 누구나 나 많이 하는 거죠. 그 워런 버핏도 얘기하고 존 보글 같은 분도 많이 하는 거가 주식을 너무 시세를 너무 세밀하게 집중해서 신경 써서 보지 말란 얘기잖아요. 한 발짝 물러서 있고 그래서 제가 자주 보여드려도 안마의자 같으면서 그냥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각자의 취미라는 것이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그럴 때마다 조금씩 공부를 해가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혹시 지난 주말에 저희 주말 라이브 했는데 반응 괜찮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괜찮았죠. 제가 또 숙제를 드렸단 말이죠. 주셨죠. 이런 식의 주목할 만한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을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그때 보면 이런 얘기했어요. 미스터 블론디 얘기하면서
방어적 주식이 상대적으로 성과가 뛰어났다는 얘기하면서 딱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대형주라든가 수익성이 높고 낮은 채무 비율, 성장과 모멘텀의 비율, 이익 전망의 조정 비율, ARM 같은 게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가격 상승률, 순환금률 이거 사실 저희 미주미뿐만 아니라 3%만 계속 보셨던 분들은 거의 90% 이상 찾아낼 수 있거든요. 맞죠. 예, 그래서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딱 보세요. 이게 제가 답을로 드립니다.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 기준에서 만든 거에 딱 이 종목들이에요. 이 보여드린 화면이 아마 캡처 뜨시고 나서 한 종목 한 종목 찾아보시게 됩니다. 여기 보면 알파벳 들어가 있고 디아로튼도 들어가 있고 쭉쭉 들어 있거든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들어가 있고 에브비드도 있고 머크 제약도 들어가 있고 앤텀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항목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주에 숙제드렸던 것들을 구성을 해서 뽑아낸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다 올라갈 수는 없죠. 다만 이런 것들을 갖고 또 하나하나 공부해 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숙제를 해보셨겠지만 혹시 시간이 없어서 못 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답을 먼저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알파벳 같은 걸 또 나오거든요. 알파벳 같은 거 나오면 알파벳이 과연 어떤 거 있는지는 또 각 하나하나 또 찾아보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야오 파이낸스나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A증권, B증권, C증권 할 것 없이 웬만한 펀더멘털 지표들은 다 요즘 다 제공이 되고 있잖아요. 차트 자꾸 보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펀더멘털을 찾아보시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어떤 시기적 특성을 가지는 거죠. 예전보다 지금은 아마 오늘 밤부터 여러분들이 1시간씩 더 여유가 있잖아요. 그쵸. 밤늦게까지 그렇죠. 보시고 있고 일찍 주무실 수도 있잖아요. 요즘요. 그럼 이런 것들도 보시면서 공부 좀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알파벳에 도대체 내용이 어떤지를 찾아보신 거를 다양한 어떤 정보 사이트를 통해서도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특징적으로 보면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요즘 많이들 관심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보면 제뉴인 파츠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오토 파트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뉴인 파츠 같은 것도 딱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이거 보시는 분들은 야, 저 제뉴인 파츠는 뭐 하는 회사야? 근데 왜 자꾸 나와? 그런 것도 한번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왜 도대체 헬스케어 섹터에는 관련된 기업들이 요즘 많이 분류가 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 왜 좋은지를 하나하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야, 과연 이것들이 이익이 계속 늘어나는지, 그럼 이익 성장은 어떻게 보는지 핀비즈가 됐건 야오 파이낸스가 됐건 여러분 팀랭크가 됐건 다 찾아볼 수 있거든요. 저희 3프로에서도 그 강의를 해드렸기 때문에 시간 될 때마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거 보시면서 시장의 변화에 과연 내가 동참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는 것이 더 좋아 보이겠고요. 에브빗은 도대체 왜 관심이 있는지 에브빗이라든가 에봇 같은 회사에다가 분리되는 회사거든요. 두 개가 좀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지식을 안 갖고 있잖아요. 안 갖고 있을 수 있고 지금 당장 살 수 없죠. 다만 이런 것들을 왜 어떤 기업이 이렇게 분류되는지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사실 공부 좋아하시면 이거 하나하나 종목 볼 때마다 한 2-3시간 훅 갑니다. 이거 찾아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좀 보낼 수 있는 좀 건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 다만 이러면 난 주식 싫다 공부하기 싫다 그러시면 늘 말씀드리지만 차트 보면서 뭐 머리 아프거나 자꾸 HTS 이럴 게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한 발짝 물러서서 취미생활을 이어가시는 거죠. 취미생활은 운동일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자전거 탈 수도 있죠. 제가 이제 반농담 말씀드리면 자전거가 제일 좋을 수 있죠. 왜냐하면 자전거는 한번 어디 가잖아요. 자전거가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딴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근데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자꾸 주가 생각하니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 보시면서 좀 편안하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편안하게 대응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게 가장 힘들고 사실 그렇죠. 지금 최근 1-2년 사이 불과 작년 말에 주식 미국 주식 시장에 뛰어드신 분들 새로 시작하신 분들은 내가 시작하니까 고점이었네. 그럴 수 있죠. 이럴 수가 하면서 배신감과 또 탄식이 그럴 수 있죠. 나올 근데 것 같아요. 그거는 여동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제가 이 업계에 들어온 날부터 들었던 얘기거든요. 항상 사는 날이 고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사는 날이 고점. 역시 나는 안 돼. 그렇게 약간의 좀 피해적으로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약간 주식 투자도 좀 네거티브하게 보시는 분이 많은데 부사장님이나 여동님께서 저를 아시겠지만 저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의 가장 그 이항영이라는 사람을 좀 그 특정하는 단어가 형용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잘 모르세요? 기억 안 나세요? 저는 예전에 한 20년 전부터 들었어요. 네. 근자감이란 말을. 근자감. 네. 저는 평소 성격이 약간 파저티브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결국 포로나도 파저티브가 나왔잖아요. 이건 농담이지만 실제로 약간의 긍정적인 마인드가 도움이 되는 건데 대부분은
마음속으로 벌써 난 안 돼. 이렇게 하는 분은 제가 이렇게 딱 보면 주식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성격이거든요. 좀 여유를 갖고 한 발짝 물러서지만 좀 완만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벨스키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비모증권의 수석 투자 전략가를 제가 토요일 날 해드렸는데 토요일 날, 예. 그 부분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혹시 못 보신 분에 서 그분의 얘기 비모의 뱅크 오브 몬트리올의 수석 투자 전략가가 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시기예요. 정상화를 back to normal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약간 그분은 약간 멋있는 말로 no mercy란 말을 얘기합니다. 정상이란 똑같은 표현인데 약간 멋있는 얘기죠. 정상으로 가는 건데 정상으로 가는 거가 여러 가지가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요.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집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원격 근무하던 사람이 이제 회사로 나간다는 겁니다. 회사마다 약간 다릅니다. JP모건은 이미 예전부터 다 나오라 그랬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지난주 발표했습니다. 일주일 중에 5일 동안 출고하라는 얘기했어요. 어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반대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나오라고 그런 거였거든요. 그것도 근무 형태의 정상화입니다. 백투 노멀이니까 기존의 시대로 정상화하는 건데 이것만이 아니라는 얘기죠. 주식으로 보면 투자 행태도 정상화라고 간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포인트입니다. 그만이. 투자가 무슨 얘기냐면 서학개미건 동학개미 여기 바라보신 분들 중에 한 최근 2년 만에 2년 전에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특히 대한민국은요 2020년에 아주 초유의 성장을 했습니다. 팬데믹 저점부터 엄청나 거의 뭐 더블이 올라갔잖아요. 사실 보면요 S&P 500도 그해 한 45% 올랐습니다. 저점 대비는 100% 올랐어요. S&P 500이 작년에 27% 올랐습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았지만 20% 올랐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 그게 정상적으로 합니다. 나 지수만 투자했는데도 45% 27% 올랐다고 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 보면 결정적으로 딱 들어가는 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10배 갔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대감부터가 주식 투자하면 엄청나게 오를 줄 알아요.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을 벨스키란 투자 전략가가 한 얘기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시장도 투자나 금리도 정상적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그 의미는 앞으로 시장의 목표 자체를 앞으로 3년 5년 동안 연평균 8에서 10%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게 정상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무 목표를 과도하게 잡지 말고 난 주식으로 5배, 10배 올라간다. 나도 제2의 테슬라 찾을 수 있다. 이거는 하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연 20% 30% 올라가는 거죠. 지수가. 평균적으로 보면 8에서 10% 올라갔고 지금 당장 그렇게 생각해야지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하다는 얘기라는 거거든요. 그게 정상으로 노멀스로의 지금 모든 것이 가는 겁니다. 세상의 변화 모든 것들 일상생활도 글로 가는 거거든요. 금리도 그렇게 가는 거죠. 그걸 여러분 염두에 두신다 그러면 주식은 너무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보시면 저는 올해 사상체 효과 같다고 보고 있어요. 웬만한 주식도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다 본전 이상 다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고점도 다 간다고 보고 있어요. 웬만한 것들. 다만 나는 테슬라가 찬종을 딱 찍은 분들 있죠. 네. 그것도 적자 회사. 그건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가장 어려운 게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 그러니까요. 건데 우리가 마음 편안하게 갖지 못하는 그 환경을 만드는 거 요일 중에서 이제 급하게 필요한 돈으로 혹은 그렇죠. 그게 기르는 가장 돈으로 문제죠. 예, 주식 예, 투자를 가장 큰 하는 문제입니다.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이전에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급등하는 뭐 한 달 투자했더니 수익이 뭐 50%라더라 100%라더라 미국 주식은 사면 오른다더라 그렇죠. 이런 생각으로 이제 투자를 쉽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지금 마음이 더 어려우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뭐 다양한 뉴스도 전해드리지만 네. 미국 주식 시장의 역사적인 흐름도 네. 자주 언급해 드리지 않습니까? 네. 이런 좀 긴 호흡을 가지고 함께 계속해서 하시다 보면은 또 웃는 일 언제 우리가 네. 또 이렇게 힘들었나 이런 생각을 또 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본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영 전문위원은 보내드리도록 네.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6시 30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칠 시간이 마칠 됐습니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 또 주말 사이에 미국 시장이 좀 쉬어갔는데 그래도 좀 방금 전에 선물 시장도 선물 올라갑니다. 봤듯이 반등하는 움직임이 또 보여서 우리 국내 시장은 또 빨간불을 켤 수 있지 켜야죠. 않을까 네, 켜야죠.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잠시 후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도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키 큰 나무